MBTI에서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듣지 못한 소리들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그 많은 다양성을 다 인지하고 그만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 대했나? 인격적으로?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다는 거, 이 유형이라는 건 제가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갖는 특징이고, 아이들은 내향형보다 외향형이 훨씬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내 드림을 ESFP로 태어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은 ESFP로 태어나야 재밌잖아요. 엔잡러, 파이어족 이런 것도 뭔가 굉장히 뭐가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소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과거보다 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확 늘었다고 느끼진 않는데, 그 영화 이끼 보시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야, 시골에는 똥개 한 마리만 들어와도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개인을 희생해서 집단을 이렇게 보필하는 게 당연히 여겨졌다면 갑자기 그런 동네에 어떤 이렇게 사람이 한 명이 와가지고 나는 나의 어떤 일을 할 거야, 나는 파이어족 할 거고 나는 엔잡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기 시작하면서 야, 요즘에 Z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회 분위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그랬다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슈가 되니까 좀 더 드러나기 쉬운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로움을 좀 많이 탄다, 그리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월급을 원한다 하면 기존대로 살아야죠. 내가 사실 여러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너무 피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나의 어떤 주관이고 나의 생각이 있는데 회사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외지인이 되셔가지고 스스로의 꿈을 펼치기 쉽다 하지만 대중화된다 라고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주변에 물어보면은 나는 언젠가는 유튜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하는 사람은 사실 100명 중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별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별난 사람들인데 비해서 자주 보이니까 유튜버 뭐 이런 것들 확실히 그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도 오래 있었고 이제 스타트업은 처음이지만 이게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는 아마 엔잡러 혹은 파이어족이나 그런 것들 분명히 지향할 것 같긴 해. 관련된 업력을 쌓아야 되겠죠. 언론에서 포장하는 것처럼 MZ가 일하기 싫어해가지고 파이어족이 되고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가벼운 접근이고 면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치들을 제공해줄 수 없는 회사가 스스로 뭐 바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너희들은 자유가 좋으니까 나가서 놀아라,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현대인은 집중을 3분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거든요. 제가 소설을 쓰고 10몇 페이지 되는 소설을 쓰지만 그 소설을 읽으라고 하면 지금 못 읽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요즘엔 뭐 밈이라든지 짧은 만화라든지 뭐 틱톡 이런 되게 짧은 콘텐츠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의 회전 주기가 엄청 빨라진 거죠. 요즘 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영화가 하나 만들어져서 영화관에 걸리면 두세 달씩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뒤에 똑같은 영화 또 보러 가고 그렇게 몇 번씩 보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넷플릭스로 한 번씩 보고, 심지어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영화를 1.2배속해서 본다는 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현실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하지만 연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몇십만 명이 4분짜리 콘텐츠에 쓱 달라붙었다 쓱 빠지고 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콘텐츠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거랑 별개로 좀 재밌게 봤던 건 이상한 변호사 문영호, 다양성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고, 어떤 남자가 로또가 당첨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처를 버리려고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가 딱 알게 되고 이걸 어떻게든 아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회라는 게 룰이 있잖아요. 그런 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 아주머니 하는 김밥집에 가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소금군이 갑자기 특별 소득을 얻었어, 그런데 후추량을 버리려고 한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마련하는 걸 추천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창작에 대한 굉장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일,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겪었던 구조리를 있는 그대로 쓰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던가 뭔가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현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근데 창작자는 다르잖아요. 이런 경험을 어떻게든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창작에 대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었던 괴테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한 그대로 쓴 것도 하나도 없다. 쇼폼이랑 넷플릭스 콘텐츠 요즘 이런 거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우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저희 어머니도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추천하는 거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저는 예술가로 한번 굶어 죽는다만 어른들한테 들어오긴 했네요. 하고 싶은 일에서 뛰쳐나왔을 때 세상이 분명히 많이 바뀌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논리가 엄청 달라져요. 그걸 오랫동안 꿈꿔왔고 그게 잘 맞았던 사람들은 정기적인 월급과 안정적인 어떤 걸 준다고 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게 아파트 평수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진 않는다고 하잖아요. 되게 잔인한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축산 농가에서 간혹 이렇게 도망을 치는 소들이 있대요. 이런 소들은 다시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들이 다시 이 축산에 들어왔을 때 계속 탈출을 시도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대요. 이미 그 자유의 맛을 본 거죠. 사료를 줘도 그거에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잡혀 들어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으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뭐 좀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방송은 되게 획일화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획일화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다 보니까 저 같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창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해준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행복하네요. 재밌었어요 진짜.